안녕하세요, 최 팀장입니다. 오늘 영상은 그 채권 출심 중에서 그 종류별로 이제 통상적으로는 크게 민사채권과 상거래채권 이렇게 이제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그 상거래채권, 즉 상사채권의 채권 출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사채권은 이제 채권 출심을 이제 진행을 할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채권 출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상거래 채권의 종류는 굉장히 그 다양합니다. 뭐 아시겠지만은 그 사업상 발생되는 채권이다 보니까 뭐 종류별로 뭐 물품 대금에 대한 뭐 상거래 채권도 있을 수 있겠고, 뭐 공사 대금, 뭐 제조업에 관한 대금, 그다음에 뭐 숙박료, 뭐 음식료 대금,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. 그 사업의 그 태양에 따라서 그 발생되는 대금의 종류별로 굉장히 많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뭐 일회성 거래로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계속적인 그 거래에 의해서 그 발생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겠습니다. 하지만 이제 공사대금 같은 경우는 뭐 그 건축주가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그 공사를 이제 진행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발생되는 공사 대금에 대한 채권, 그래서 일회성인 거래가 대부분인 경우도 또 많습니다. 하지만 이제 물품 대금 거래 같은 경우는 꾸준한 거래에 의해서 이제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거의 대부분을 또 차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계속 나가고, 예를 들어서 물품 대금 채권 같은 경우에 물건이 계속 나가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대금 결제를 뭐 한 달 단위, 두 달 단위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자, 그럴 경우에 이제 대금 결제를 한 달, 두 달 단위로 이제 그 이루어지다가 나중에 뭐 이제 연체가 이제 되는 경우가 있겠죠.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두 달 연체, 석 달 연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채권자 입장에서 이제 판단을 해보면은 상당히 이제 난감한 경우가 있겠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자기 이제 거래처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한두 번 연체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뭐 법조치를 한다든가 재판을 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섣불리 할 수가 없는 이런 이제 고민에 쌓이게 되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 받기 위해서 자기 거래처를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상대적으로 고민에 이제 쌓이게 되는 그런 이제 고민 아닌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. 자, 그런데 그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만약에 거래처가 연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정도는 뭐 봐줄 수 있다 그래요. 한 번 정도는 그럴 수도 있다. 뭐 자금이 이제 회전이 되다가 막 그 거래처도 물건을 이제 팔고 또 다른 거래처에도 납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제 자금이 회전이 안 돼서 뭐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한 번 정도는 봐줄 수 있다 그러지만은 두 번, 세 번 이렇게 넘어갔을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합니다. 자, 그렇다 그러면은 채권자가 나 한 사람뿐만이 아닌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. 그 다중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많기 때문에 채권자가 그 한 사람 이상, 뭐 다른 법인도 있을 수 있겠고요. 자,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선의로 이렇게 기다려주다 보면은 다른 채권자가 먼저 강제 집행을 한다든가 재판을 건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밀고 들어오게 되면은 선의로 기다렸던 분이 불측에 손해를 당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그냥 무작정 기다리다 보면은 채무자의 그 신용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신용 상태가 점점 악화가 되고 있고, 예를 들어서 대출 채권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은행에서 대출을 했는데 연체가 되고 있다라든가, 아니면 국세가 이렇게 올라와서 그 세금이 체납이 되고 있다든가, 이런 것 자체를 채무자에 대한 신용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무작정 결제만 해준다는 채무자의 말만 믿고
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파산해버리면은 그 채권은 아웃이 되는 거고, 그리고 또 뭐 채무자가 개인일 경우에도 뭐 개인 회생 절차를 밟는다든가 또는 개인이 파산 절차를 밟는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 채권 자체는 아웃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아무리 이 상거래 채권이라 손 치더라도 한 번, 두 번 정도는 뭐 봐줄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이상의 연체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채권 초심에 진행을 하는 게 맞고, 그리고 무작정 그 재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건 또 아닙니다. 왜 그러냐면은 그 채무자의 신용 상태라든가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판결문만 얻어서 압류 행위를 한다고 해서 채권이 받아지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면은 재판을 한다 손 치더라도 채무자의 신용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그 알아본 연후에 뭐 가압류를 예를 들어서 신용이 양호하고 이런 상태에서 체납이 되고 있는 상태, 또는 뭐 돈이 받아지고 있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 채무자의 뭐 그 재산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압류를 해놓고 채권 보존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재판을 건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그 선 조치를 해놓고서 그 재판 행위를 한다든가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셔야 되는 게 순서가 맞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런저런 그 전후 사정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법무사를 통해서 재판을 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가서는 실익이 없는 판결문을 그냥 종이 쪽지 하나 얻어놓고 말고, 그리고 또 재산 명시 신청, 그 재산 명시 신청이라는 거는 그 법무사가 이제 할 수 있는 유일한 채권 추심 수단입니다. 재산 명시 신청이라는 게 법원에 나와서 채무자가 선서를 하고 자기 재산을 신고를 하는 건데,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그 재산 명시 신청을 한 연후에 그 재산 명시 신청한 그 재산을 실사를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채무자가 성실하게 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개인 채무자 같은 경우는 집안에 가재도구, 뭐 냉장고 한 대, 뭐 그다음에 뭐 피아노 한 대, 뭐 예를 들어서요, 뭐 숟가락 몇 개, 뭐 침대 몇 개, 가구 하나, 뭐 이런 식의 어떤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는 재산을 이렇게 신고를 하고 끝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그거는 이제 법무사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신용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. 그 신용조사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유일하게 허가가 되어 있는 데는 신용정보회사밖에는 없어요. 그래서 이 상거래 채권 같은 경우에 채권 출심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빠르고 그리고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인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시간도 절약을 하고, 그 다음에 확실한 효과를 얻고, 여기서 효과를 얻는다는 얘기는 채권을 확보를 하고 채권을 회수를 하기 위한 어떤 속에 성과를 올리기 위한 것이지, 그냥 무조건 뭐 판결문만 얻어서 종이 쪽지를 얻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거래 채권일 경우에 만약에 연체가 뭐 2번 이상 이렇게 돼서 연체가 됐을 경우에는 더 이상 기다릴 게 아니라, 채무자는 변제를 한다고 그러지 변제를 안 한다는 얘기는 하는 채무자는 없습니다. 그 말을 너무 신뢰를 하지 마시고 그 한 2번, 3번 이렇게 연체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해서 신용조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최 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